그러니 가장 중요한 초기 재활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무릎 재활 카페에서 연골판 수술 후 바로 출근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반려하시는 분위기라 다행으로 여기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연골판 절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수술 후 3일 뒤 월요일부터 보조기 차고 일을 시작했고요. 주니어 때 운동선수로 서울시 대표로 자주 나가기도 했고 최고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으니까 운동 능력이 나쁘진 않았겠죠? 하체도 탄탄하니까 재활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재활을 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통증 없이 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20대니까 가능했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골판 절제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신 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연골판은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쪽,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손상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최선이지만 외상으로 손상이 되거나 퇴행성으로 닳게 되면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봉합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절제를 하거나 이식술을 합니다. 연골판이 파열돼서 아픈 거요? 라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면 이제 안 아프겠다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왜 아파요? 수술했는데 왜 더 아픈 것 같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증이 연골판이 파열돼서 아픈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남아있는 부위의 파열이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연골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절제술은 수술이 간단하고 바로 체중 지지가 가능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경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릎 컨디션은 저하되고 손실된 연골판의 쿠션 작용을 근육이 대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앉아있는데 엉덩이 쿠션이 일부분만 없는 상태로 하루 몇 시간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쿠션이 없는 부분은 아프겠죠. 무릎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해주는 또 다른 장치인 근육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재활 열심히 해야겠죠? 제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첫 부상은 훨씬 전이었지만 수술하기 직전까지 수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운동을 강하게 할 때 빼고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파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남아있는 연골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봉합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절제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 전 무릎 컨디션은 완전 최상이었겠죠. 그런데도 관절의 완전 끝범위까지 회복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3일 뒤부터 주 5일에서 6일 재활을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제가 물리치료사였으니까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재활을 잘 했겠죠. 3개월이 지났을 때 통증 없이 뛸 수 있었고 7개월이 돼서야 붓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제 능력과 노력에 비해서 회복이 굉장히 느린 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릎 수술 후 재활과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 오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재활 방법은 운동을 하는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부하의 재활도 무릎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재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회복이 되면 운동하고 회복이 되면 또 운동하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인들은 병가를 낸다고 해도 한 달에서 길어봐야 2달. 고정기간이 필요한 수술을 한다 치면 재활을 시작할 때 출근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초기 재활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주부, 집안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집안일이 끝이 없어요. 강한 자극은 아니더라도 무릎에 약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무릎이 쉴 시간을 주질 않아요. 육아하시는 분들, 무릎뿐 아니라 다른 부위 통증으로 재활하시는 분들 정말 회복이 더딥니다.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인지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자세를 취하고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고 해도 1순위가 아이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몸 관리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을 1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운동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회복하는데 다 쓰면서 해도 힘든 게 재활입니다. 하지만 직장, 집안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그 회복력을 대부분 다 소진하세요. 그러니 남들보다 재활을 열심히 해도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보조기 차고 쩔뚝거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오픈병원이었고 자리를 굉장히 빨리 잡은 편이라서 일손이 부족해서 일하면서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급해하진 않았습니다. 염증이 없었고 회복 속도는 좀 느린 편이었지만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는 좋아지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이 회복 과정을 알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기를 해서 재활에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집안일하면 큰일 난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다고 가족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감해드리고 파이팅 해드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과 집안일,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들보다 운동 전과 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핑계인 거 아시죠? 그 없는 시간을 쪼개고 너무 힘들어도 그냥 눕는 게 아니라 근육 한 번 더 풀어주고 쉬세요.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날 쌓인 스트레스를 다음 날로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력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활은 의지와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반대쪽 다리에 같은 수술을 하신 환자분 A입니다.
5년 전에는 똑같이 운동해도 이렇게 안 아팠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아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질문하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모모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젊은 저도 몸이 예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작년보다 길어졌습니다. 한번 아프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땡땡님 5년 전보다 회복력이 줄어들었고 근육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5년 전이랑 똑같이 운동하시면 되겠어요? 운동 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운동 강도 조금만 더 조절해주세요.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육이 약해져도 마찬가지고요. 왕년 생각하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태에 맞게 재활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